우선 그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저거 시간 주세요. 그럼 이제 그 원자 오비탈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첫 번째, 그 유명한 s 오비탈. 자, s 오비탈은 아시다시피 자,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인 걸 s 오비탈이라고 하죠? 여기 안 들어야겠다. 0이요, 0이죠, 0. 0. 네, 왜 여기가요? 그걸 s 오비탈이라고 정했으니까요. 정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면 동시에 자기 양자수는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죠. 영이.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에 이제 뭘 한번 살펴보고자 하냐면 그 이제 파동함수 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도망갔어요. 파동함수. 자, 이 파동함수 표현을 좀 보면 자, 이게 파이라고 쓰고 s 오비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n 빵빵. n 빵빵. 보시죠. 자, n은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0은? 0은 가군동량 양자수고요.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은? 네, 얘는 바로 ml, 자기 양자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파동함수는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네. 오우,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레디얼 파트를 n0 이렇게 쓰는데 레디얼 파트는 그 무엇이냐? 레디얼 파트는 변수가 뭐예요? 변수가 오직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고요. 그다음 앵귤러 파트는 변수가 뭐하고 뭐예요? 세타와 피, 세타. 바로 시타하고 파이가 되겠죠? 네. 자, 시타는 뭐고 파이는 뭐였어요? 시타는 뭐예요? 경도. 시타. 시타는 Z축으로부터. Z축으로부터의 위도. 위도. 파이는 X축으로. X축에서 경도.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앵귤러 파트에는 이렇게 0, 0 또 이렇게 양자수를 써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0은 무슨 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뒤에 있는 또 0은 자기 양자수가 될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 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 교재인 표 1, 표 2에 나와 있는데 이때 한번 한번 찾아볼까요? y 빵빵 얼마예요? 찾아보세요. y 빵빵 얼마였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얘는 사실은 값이 정해져 있어요. 뭐로 정해져 있냐면 루트 4파이분의 1 요걸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0, 그러니까 L이 0이고 ML이 0이면 앵귤러 파트의 값은 이 값으로 상수처럼 딱 정해져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주양자수가 이제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이 수식이 있을 거고 필요하면 이 수식 가져다 쓰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수식이 뭐냐에 관계없이 이 파동함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 1, 이 s 오비탈은 그래서 시타 파이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버려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죠. 시타 파이 변수가 몰려 있는 쪽이 그냥 상수함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s 오비탈은 시타 파이 변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시타 파이 변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직 R 오직 R이 함수값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변수가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R이 뭐예요? 극좌표계에서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모든 점들의 함수값 C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리만 같으면 그 점 위에서 이 파동함수 값이 다 같아져 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거리가 변수니까 그 변수에 어떤 값이 똑 정해지면 그 변수를 탁 넣어서 함수값이 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거리라는 게 원점에서부터 그 거리가 같은 점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요? 표 1이가 안 외워도 되죠? 네, 안 외워도 되죠. 이거 그걸 외우라 그런 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함수값이 같게 되는데 이때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모든 점들을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와, 누구? 바로 인체로네. 구 껍질이 되겠죠? 구 껍질. 그냥 꽉찬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즉 어떤 한 점으로부터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3차원적으로 다 모아보려면 그게 구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S 오비탈은 이 구 껍질이 무한히 겹쳐져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빵 중에 왜 그거 페스트리 뭐 이런 빵 있잖아요. 페스트리라고 하는 빵 있잖아요. 이게 딱 씹어 먹으면 안에 밀가루 층이 슉슉슉슉 이게 돼 있는 빵.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름 뭐라고 하죠? 페스트리요, 페스트리.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페스트리라는 빵. 네, 이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그걸 패스한다고요? 페스트리라는 빵은 그 단면이 밀가루가 한 덩어리가 아니고 밀가루가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페스트리. 알죠. 그거. 음. 거기 파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먹어본 적 있죠? 뭐 흔하게 있는 이거 빵이에요. 커피에 팔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흔하게 있는 빵이에요. 쌤, 아빠 사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페스트리 구조처럼 구 껍질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실제로 페스트리는 그 빵 껍데기가 유한개겠지. 하지만 얘는 그 구 껍질이 몇 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 무한개가 무한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S 오비탈을 이 S 오비탈을 뭐 구형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수리적 원리 때문에 그래서 S 오비탈을 뭐처럼 표현한다? 구형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알아둘 얘기. 혹시 게라데 운게라데 이런 말 썼어요? 네? 학교 선생님이 게라데 운게라데 이런 말 했어요? 아니요. 그럼 뭐 원점 대칭, 면 대칭 이런 말 썼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쌤 했어요? 싸움 못해가지고. 아니 저희 근데 이쪽 파트 약간 노드 이것만 그냥 약간 좀 중요시하고 다른 거 그냥 대충 쓱 다 지나갔어요. 알았어. 자, 그래서 이 논리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지금 이 S 오비탈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형.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구형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묘하게도 사실은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이게 경계가 있을까요? 경계가 없을까요? 없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껍질이 무한 붙어 있긴 하는데 그 구껍질이 어떻게 쌓여 있냐면 무한히 쌓여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거리라고 하는 건 원점 핵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하는데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끝이 있어요? 끝간데가 없어요? 없어요. 끝간데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무한히 먼 점도 사실은 수리적으로는 정의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한의 거리다라는 거는 그건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혹시 우주까지 갈 수 있나요? 예,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게 우주만큼 확장된다고 했을 때 그게 물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건 모든 오비탈은 전 우주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 의미가 별로 없을 뿐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름의 경계가 없죠. 구름을 딱 봤을 때 저건 구름이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가 구름인지 알 수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완벽하게. 저 쌤, 저 한번 알아주세요. 예? 아무튼 연예인 보고 네. 일단 간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 같으네요. 저 동현이만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가 없다를 뜻하는 말이 혹시 초등학교 때 마법 천자문 본 적 있어요? 손오공 나오고. 마법 천장 하면서 타오르라 불꽃 영. 예, 그래서 그 천자문을 다는 못 외워도 왜
이런 말 있잖아.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르황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때 이게 현자가 무슨 현자게요? 현. 거물현 누르황. 예,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르이라 하잖아요. 네. 현자가 무슨 뜻이게요? 거물현.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 현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거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물가물하다.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현자는 가물가물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물가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 뭐냐면은 그 천자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 표현은 동양인이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이에요. 이 동양인이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모습은 이거예요. 그 동양인이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은 이 가물가물하다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가물가물하다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구름을 봤을 때 구름이 과연 어디까지가 구름이냐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있는데 아니, 물이 얕으면 투명하지만 물이 깊으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얕은 물은 투명하게 보이지만 이게 물이 깊어질수록 푸르스름해 보이잖아요. 바다 같은 게 푸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푸르스름한 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투명한 깊이고 어디까지가 푸르스름한 깊이인지 그게 경계가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얕은 물은 투명한 게 맞고 깊은 물은 푸르스름한 게 맞는데 그럼 어디까지를 얕다고 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깊다고 해야 되냐는 뜻이에요. 경계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우리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은 어디까지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맞아요. 보통 틀릴 수 있어요. 보통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일기예보를 어떻게 해요? 일기예보를 어떻게 하냐면 내일 비 올 확률이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경계를 확 짓는 거잖아요. 근데 경계를 확 지어버리면 그건 자연의 속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가물가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연의 속성이 되는 건데 이 자연의 속성을 가물가물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동양인의 표현이고요. 이 가물가물함을 서양인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 그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서양인은. No boundary. 그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No boundary. 이걸 서양인들은 확률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서양인이 얘기하는 확률과 동양인이 얘기하는 가물가물이라는 말, 현자라는 말이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가물가물하다라는 것은 동양인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적어도 3,000년 전부터 이 동북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이 생각을 했어요. 3,000년 전부터. 그런데 자연을 확률로 표현해야지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는 서양인들이 꼴랑 100년밖에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나의 종교가 뭐라고요? 연력학 제2법칙이면서 그 다음에 한 20% 정도의 유교, 그 다음에 20% 정도의 노장 철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 동북아시아에 있었던 뭐. 쌤 그렇게 결정지가 아니죠. 20% 아니면 20%쯤.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동북아시아에 있었던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철학서에 보면 예를 들면 논어라는 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장자 이런 책을 보면 노자 이런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말들이 확률이라는 말로 수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왜곡 없이 전할까를 고민해서 쓴 말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 동양의 사상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생각을 했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놀랍게도 서양 사람들은 길게 잡아봐야 한 150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를 우리 동양의 선지자들은 3,00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말대로 다
자, 일단 보자. 그래서 이 오비탈은 경계가 없죠. 네. 경계가 없죠. 그러면 경계가 없으면 그러면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못 그려요. 경계가 없으면 못 그리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못 그리면 여러분 같은 초심자들에게 가리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계가 없어요. 없지만 이때 전자를 발견할 90% 정도의 영역까지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핵으로부터 속해 있는 어떤 전자를 발견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 전자는 무조건 어디에 있어요? 오비사 우리 우주에 있죠. 네. 자, 이 핵에 매여 있는 전자가 우리 우주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틀릴 수 있어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조금 맞아요.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게 확률 100%라고요. 아,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무한히 먼 저 끝간데까지 먼 영역까지 오비탈을 확장하면 그 안에 무조건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모든 오비탈들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우주만큼 무한히 크게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을 뿐더러 아예 그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핵 주변에서 전자 발견할 확률 90%까지의 영역만 떼서 거기만 그리는 거예요. 나머지 10%의 영역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핵으로부터 전자를 발견할 90% 영역까지만을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요런 구형의 그림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S오비탈을 이렇게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더 있어요. 이 원자 핵으로부터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나머지 영역을 다 더해봐야 전자 발견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고 90%의 확률로 모여있는 영역만 이렇게 구형의 그림들로 그리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림의 의미가 90% 정도까지의 확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요. 알겠죠? 됐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쌤 화학이 너무 재밌어요. 고마워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노드 우리말로는 마디죠. 요게 나타날 수 있죠. 자, 노드가 나타난다. 자, 우선 노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두 가지. 바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앵귤러 노드. Angular node. 자, 앵귤러 노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죠? 과거. 강마디. 아, 맞네. 자, 이 앵귤러 노드는 그 무엇을 0으로 만드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뭐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에요? 앵귤러. 바로 이 앵귤러 파트 y, l, ml을 0으로 만드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얘는 항상 앵귤러 노드는 오비탈마다 몇 개가 있다고 했죠? LG. 항상 L개가 있다고 했죠? 네. 꼭 외우셔야 돼요. 완전 암기해야 돼요. 완전 암기. 굉장히 중요해. 그렇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S 0개. 오비탈에는 여기에 있는 앵귤러 노드가 몇 개? 없다.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Yes, you know.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S 오비탈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앵귤러 노드가 나타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앵귤러 노드 말고 또 무슨 노드가 있을 수 있죠? 그 유명한 레디얼 노드. 자, 레디얼 노드는 우리말 번역이 그 유명한 방샤샹 마디. 그렇죠? 방샤샹 마디. 자, 그리고 이 방샤샹 마디의 조건은 뭐예요? 방샤샹 마디의 정의는 뭐예요? 방사 레디얼 파트가 0.
바로 여기에 있는 레디얼 파트 얘를 0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앞에 게 레디얼. 앞에 게 레디얼. 오! 그리고 이 레디얼 노드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었죠? N 빼기 L 빼기 1. 바로 n 빼기 L 빼기 1개라고 했었죠? 했었죠?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사실도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돼. 저기 적혀 있잖아. 누가 찍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S 오비탈에는 그러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레디얼 노드가 몇 개라는 얘기겠어요? N 빼기 1개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왜? L이 뭐니까? 0. S 오비탈에서는 L이 0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N 빼기 L 빼기 1개인데 S 오비탈은 L이 0이잖아요. 네. L이 0이잖아. 여기 0 넣으면 N 빼기 1개. 알겠죠? 그래서 S 오비탈에서는 앵귤러 노드는 안 나타나고 레디얼 노드만 N 빼기 1개가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간다. 자, 보자. 그럼 이건 됐고, 지금 여기 줄게, 이제. 저희, 동영상 썼어요? 썼어요? 네. 그래서? 잠깐 언제 적을 거예요? 아니 저그 영상 보고 저는. 영상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잘 찍히고 있나? 네. 아니 저 영상 안 보고 이한이 필기 보고 저는 거예요. 이한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자, 지우자. 성도 가까이야. 설마 그 카고 바지 입은 사람이 정보학생? 왜? 왜? 아니 그러니까 쌤이 동생 카고 바지 입은 거 보고 동생 카고 바지 입은 거 아니 정말 가까이 있고 오네. 왜? 쌤 무슨 생각하고 하셨어요? 동생 예? 뭐라고? 동생이 무슨 색깔 갖고 아니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 선생님 이름 알려주셨잖아. 자, 그 다음 3. 쌤 동생 이름 혹시 뭔가요? 내 이름이요? 동생 이름. 내 이름이요? 아니, 동생 이름이요? 1, 5. 형 이름은요? 없는데요? 나중에 형을 만들어버리네. 그럼 아빠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 성함은 철자, 호자. 왜요? 우리 가족 중에 정보람 없어요? 없어요? 아가야. 없어요. 정씨도 뭐 사람이 많을 텐데 뭐 어디 정씨라고 그래도 나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없어요? 없어. 정시지요. 나요? 내가 어디 정씨더라? 창원 정씨인가 그러네. 창원? 네. 여기요? 네. 오? 아, 나 쌤 무슨 사람이었지?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하여튼. 뭐. 자, 어쨌건 세 번째 중간에 김희찬이랑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쟤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 볼까? 기회. 자, 뭐냐면은 여기서 레디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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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레디얼 파트의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림을 사실은 한번 그려보는 게 좋긴 한데 그리는 게 귀찮다면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교재 어디 있냐면 교재 108페이지 교재 108페이지에 보면 그림 6이 있을 거예요. 이한 왜? 저기 밑에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디알 파트 표현에 이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리기 좀 힘들면 108페이지에 그림 6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보고 뭐냐면은 필기를 하셔도 돼요. 그림이 좀 어렵게 생겼네. 예, 근데 저렇게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거예요. 저 A 세로 보호 반경 52.9피코미터. 예, 맞습니다. 네. 뭐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쌤 뭐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A 세로. A0. 오.
03일. 그럼 뭐예요? 뭐, 네. 어디 뭐, 이게 뭐야? 그런 전화가 왜요? 몰라요. 아니면 충청도 아니야? 아 03일이면 얘 그거야. 03일이면 경기도예요. 나를 03일. 나 경기도. 아 이걸 위해서. 아니면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 여론조사. 아니 전화 올 때마다 받아보니까 항상 뭐 얘기만 있어.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이제 광고, 대충량 거. 광고 아니면 보이스피싱 아니면은 이제 그거 여론조사 뭐 이런 거죠. 보이스피싱 만나보고 싶어요. 네, 보이스피싱 만나는 게 아니라 전화하는 거. 전화로 만나고 싶어. 네, 자, 인정. 봅시다. 저 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가 겹쳐져 있게 그린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안에 구, 밖에 구 이렇게 두 가지를 그린 거예요. 저거 했던 거 같은데. 이게 학원에서 학교에 있던 거. 네, 학교에서 학교 프린트에 있거든요. 이 말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이거 그렇죠? 시험 나오니까 선생님이 저거 강조했어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뭐 하면서? 저세 개가 어디 어디인 줄 알아? 맞다. 아나세 그림? 그래서 저세 그림을 강조했어요. 점수가 나오니까 확률을 알려고 언제 못 근데 52.9 피코미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수업 시간. 자, 어서 쓰시오. 선생님 저 A 제로 52.9 피코미터 아니에요? 네. 아까 니한이가 얘기했잖아요. 뭘 그걸 또? 못 들었어 근데. 자, 어서 쓰세요. 이런 거. 쓰세요. 어? 아 쓰기 싫어요. 아유, 아니, 나중에 이하니까 보고 쓸 거라서. 절대 안 보여요. 아 그럼 영상 보면 된다. 왜 저러면 진짜. 니한이 절대 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보면 된다고요. 네, 영상 알겠습니다. 보면 너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너를 위해서 안 보여줄게. 아니 필기 한 번 다 끝낸 거 이러고 돌려서 멈추고 이렇게. 아이고. 그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학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8시. 아 10시. 8시 8시에. 8시에 문을 열어요. 그래요? 아니, 그거 뭐 9시까지 수업합시다. 저 좋아요. 좋아요. 네. 9시까지 합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바로 학교 가는 거죠? 네. 아, 저안 돼요. 뭐 하려고 왜 또 뭐? 아, 쌤. 왜요? 집 만나야 됩니다. 아니, 아, 그래요? 일부러 빨리 가려고 밥도 지금 먹었는데 배 안 고픈데. 쌤 진짜 그거 좀 아니야. 왜 누구 만날 건데? 그럼 영상으로 보세요, 그러면. 영상으로 본다며. 영상으로 보세요. 시간이 여친만. 아니 도현이가 시간이 여친만 하라고. 진짜 너무한 거. 원도면 오늘 내가 뒤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9시까지 합시다. 오늘 왜 뒤에서 없어요? 아, 시험. 휴강. 이제 중학생들. 아니, 중학생들 시험이 뭐가 대수라고? 그러니까 휴강이라고요. 아니, 중학생들 그냥 시험 하루 준비하면 되잖아요. 몰라요. 아니, 중학생들 시험이 뭐가 대수라고 수업을 하나?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수업도 안 들을 거면서 뭘? 아니죠, 저 여자친구 안 만나는데. 그럼 남자친구? 동현이 만나는데. 아이고 참. 아, 동현이 가서. 동현이가 잘도 만나주겠네요. 아니, 동현이 가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동현아, 그 자유 시간에 저기 도현이 따로 만나고 싶어요? 그거 봐 아니라잖아요. 저도 안 나오고 싶어. 참네. 아유, 참. 이거에서 던전 드래곤 안 좋아할게요. 그래 그 말을 기억했어요? 이야, 제가 살게요. 고마워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4분의 1로. 이거 되도록이면은 비싼 걸로 하겠죠. 딱 봐도 의리의리한 걸로 하겠죠? 의리의리한 걸로. 예. 아니 쌤, 네. 제가 살게요. 아니 그냥. 의리의리 있으면. 근데 그냥 거기 존나 개 비쌀 건데 5명이서 나눠서 하는 거 맞아? 예, 그러니까 아깝다. 그러니까 하나만 다 못 사요. 쌤 그러면 나에게 1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사면 쌤 얼마 줄 거예요 지금? 아니 조금 더 쳐드릴게요. 키가 얼마요? 아니 몰라요. 그거 봐야 알지. 그 나중에 아니 그걸 봐야 알죠. 10만 천 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내 당신 근데 5명인데 그럼 200원씩 따지는데 뭘? 아니 사람아 내가 평소에 당신들 커피 사주는 것도 한 잔에 3, 4, 5천 원씩 하는데 커피 필요 없고 현금! 아유 내 진짜 아유 진짜 정말 아유 빨리 적으세요. 안 적는다 그랬지. 다 적었어요? 이미 다 그랬어. 10만 원 사줬는데 막 30만 원 주고 그럼 이제 쌤 전화할 수 있는데 아유 참. 저 아이고 미국 안 가서 듣고 던전 드래곤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 그 마지막에 어떤 마스켓 간단히. 그래서 이미 동상까지 그래요? 타서 오, 던전 드래곤 고마워요, 샀을 때 고마워요. 순서이었다. 고마워요. 머리 아울래?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코드 스타 아니야? 아.
우두머리 우드스타 우두머리 뭐야 우두머리 우든벌이요? 그게 어디야? 모르겠네요. 그런 지명이 있나 보다. 시장도 간다 하잖아. 어제 이거 그냥 먹으러 가네. 좋아요 좋아요. 재밌겠다. 또뭐 사올까요? 우선 생각나는 거 그거. 나이키 신발. 나이키 신발 한 점 판? 아유 난 그런 거 별로 안. 쌤! 아나쌤 신발 안 좋아한다니까 이거. 쌤 신발 안 아 좋아한다고 신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신발 안 좋아한다고 300만 원 신발하고 대한민국에 11개밖에 없는 한정판 쌤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운동화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 나라에 11개밖에 없는 한정판 쌤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갑니다. 아니 하세요 그거. 기부하세요 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갑니다. 제가 할 거니까. 할수 있고. 자 간다. 자 보자. 아 여러분들 진짜 쌤 쉬는 시간 언제예요? 이걸 해야죠. 이걸. 자 S오비탈 요거에 뭐 부분을 또 따로 조금 더 알아볼 거냐면 라디오 바로 파트. 레디얼 파트.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방사상 부분이죠. 사실은 뭘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앵귤러 바. 앵귤러 파트를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앵귤러 파트의 값이 뭐라서? 영. 상수함수라서요. 루트 4파이분의 1로 상수함수여서 상수함수여서 그 뭐냐면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 레디얼 파트만 우선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4분의 1입니다. 자 봅시다. 자 사실은 이렇게 구형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이 구형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일종의 그 구형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일종의 그 앵귤러 파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쌍수라는 거요. 앵귤러 파트가 뭐였어요? 상수함수였죠. 앵귤러 파트가 상수함수라는 뜻이 바로 S오비탈을 어떻게 그리는 거다? 구형으로 그리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파동함수에는 앵귤러 파트, 레디얼 파트가 다 있는데 그 앵귤러 파트를 지금 이런 식으로 구형으로 그린 게 S오비탈이다라는 거예요. 응? 앵귤러 파트가 상수가 아니면 그림을 못 그려요. 다 그리죠. 네, 피오 비슷한 상표. 알려고요. 그래서 P오비탈의 아령 모양 있죠? 그게 P오비탈의 앵귤러 파트를 그린 거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도 이런 거다 구려한 거예요. 네. 와. 다 그려서 그리는 거예요. 완전히.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의 레디얼 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자,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에 대해서 그 레디얼 파트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수식이 있겠죠, 수식. 뭐 그 수식이 수식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표 1에 있는 표 2에 있죠? 표 2에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2 곱하기 ZA0의 2분의 3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에 있냐면 교재 표 2에 있죠? 네. 걔네들을 가져다 그냥 그린 거야 그냥 있지? 자 그래서 살펴보면 2나 Z, 자 Z는 뭐였어요? Z 원자 번호 A0는 보호 반지름이라고 해서 그냥 어차피 이건 다 상수고 결국 남는 함수는 2의 마이너스 R이라는 함수일 뿐인 거예요. 그냥 뭘 그린 거냐면 지수함수 그린 거야. 지수함수에 마이너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수함수를 그린 거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수식이 계산돼 있으니까 그 수식을 가져다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걸 뭐에 대해서 2제로에 대해서 3제로에 대해서 다 그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수하는데 음수하나? 예? 아. 예, 나옵니다. 2S 보면 2 빼기라는 부분이 붙잖아요. 네. 아. 2 빼기라는 부분이 붙기 때문에 음수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가 다 2인분이에요. 예, 뭐라고요? 저희가 다 로가 2인분 아니에요? 예, 그렇죠. 로가 뭐예요? 거기 함수에는 로를 NA 제로분의 2Z 곱하기 R 밑에 있잖아요. 로의 정의가 있잖아요. 야 제발 읽고 말해.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수식이 있고 그 수식대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나는 사실은 이게 1S건 2S건 3S건 자, 어떻게 되냐면 레디얼 파트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 1
n0에 0, 이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0이 아닌 값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거리가 0인데 0이 아니다. 네, 묘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S도 2S도 3S도 4S도 5S도 NS도 전부 다 거리가 0일 때 어떤 함수값을 가져요.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러냐? 이유는 없어요. 이게 그냥 S오비탈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선 알아둘 거 원점에서 넌제로 함수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원점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원점일 텐데 사실 원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핵이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핵 위치에 SO는 저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0이 아닌 어떤 함수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걸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냐면 이게 재밌게도 그 외 P, D, F 등에서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NL이라고 할 때 0이면 0입니다. 다른 P, D, F 모든 오비탈들은 핵에서 레디얼 파트 값이 사실은 다 0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저걸 알아두라 이런 말이야. 알겠죠? 다른 오비탈들은 그 핵에서 함수값이 다 0이에요. 알겠죠? 핵에서 함수값이 0인데 오직 S오비탈만 0이 아닌 함수값을 가져요. 알겠죠? 지환 이해했죠? 네. 됐다. 자, 그 다음 이 함수의 특성상 보시다시피 자, 지수함수니까 항상 보시다시피 요 내부가 항상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바로 R 원재료에서. 그걸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2S, 3S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플러스 함수값도 나타나지만 어떤 함수값도 나타나요? 마이너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마이너스 함수값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3S에서는 한 번 플러스다가 한번 마이너스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플러스가 되는 이게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수학 시간에 배운 중간값 정리에 의해 연소값인데 한 번 플러스고 한 번 마이너스면 반드시 어느 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0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0이 나타난다? 무엇의 위치겠어요? 레디얼로 그렇지. 바로 여기가 레디얼 노드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요 위치 혹은 확장했을 때 요 위치. 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플러스 값이고 한 번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면 염소 함수의 경우 0이라는 함수 값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레디얼 노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3S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레디얼 노드가 2개가 나타나는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레디얼 노드 얘기를 여기 한번 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n 빼기 l 빼기 1 혹은 m 빼기 1개의 레디얼 노드가 있네요. 맞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1S에서는 노드 있어요 없어요? 여보세요. 없고요. 2S에서 노드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안쪽에 그려놓은 요 안쪽 구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레디얼 노드 껍질이 되는 거예요. 레디얼 노드를 이렇게 굽껍질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즉 핵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면 함수값이 다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핵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면 전부 다 함수값이 0인 영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함수값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바꾸면 여기서는 모든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 함수값으로 나타나겠지만 노드가 나타나게 되면 내부는 이렇게 플러스 함수값이 될 테지만 이 레디얼 노드를 지나고 나면 함수값이 싹 다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마치 팥빵을 앙 먹으면 안에 빨간색 팥 소가 있고 겉에 하얀색 밀가루 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안이 빨간색 팥 소고 바깥 덮고 있는 영역이 밀가루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패스트리.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패스트리. 그래요. 그래. 쌤 패스트리 방해해주세요. 팥빵 알겠죠? 팥빵. 팥은 거물이 아니에요. 예? 팥은 거물이 아니에요. 패스트리. 약간 물 켜놓으면 불구죽죽하죠. 네. 얘 패스트리는 빨간색이야. 사이즈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S에서는 어떻게 돼요? 레디얼 노드가 몇 개 나타나요? 레디얼 노드가 2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저 핵 안쪽의 함수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란 얘기예요? 플러스였다가 밖에 마이너스. 그걸 벗어나면 다시 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걸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풀어서입니다. 그걸 넘어서고 나면 또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패스트리다 패스트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것의 경계가 되는 영역을 지금 다 뭐로 표현했느냐? 바로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모두 레디얼 노드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됐다. 3, 2, 1. 그래서 첫 번째 이 레디얼 파트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레디얼 파트는 레디얼 파트는 재밌는 게 그 자체로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네.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의 물리적 의미를 찾기 위해 자 여기 지웁니다. 제곱을 하면 확률이 되나? 여기 지웁니다. 네. 그걸 찾기 위해 자 뭘 할 거냐? 예, 뭐 제곱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네 번째. 자 원래는 파동함수를 제곱했을 때 나온 결과를 뭐라고 하죠? 원래 파동함수 제곱할 때 그걸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죠. 근데 그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아주 귀한 함수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였어요? 방사상 분포. 그렇지. 바로 레디얼 아니 내 시간이야. 진화학과. 오 맞네. 디스트리뷰션 아까 이상한. 펑션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었죠? 네.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자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방사상 분포.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분포함수. 그래서 그 방사상 분포함수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표현이 뭐였냐면 바로 R 제곱에 레디얼 파트 n 제로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R 제곱 R 제곱 저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방사상 분포함수 표현이었어요. 기억나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지,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놈 R 제로를 제곱해. 네. 거기에 또 제곱한 거야, 알겠죠? 네. 제곱해. 또 제곱한 거야. 그 R 제곱을 또 곱한 거야. 제곱해. 또 R 제곱을 곱한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방사상 분포 함수가 나온다. 그걸 뭐라고 한다? 방사상 분포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 방사상 분포 함수 여기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네.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상상 가능하죠? 네. 우선은 음수가 나오는 부분도 제곱을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양수. 제곱을 해버리면 양수가 될 테니까 음수인 부분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을 곱해놨으니 원점 근처에서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원점에서 넌제로 함수값을 가졌지만 거기 R제곱을 곱해놨기 때문에 이게 0이 되지 않는 한 이게 붙어 있어서 0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함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원래 레디얼 파트는 지수함수죠. 네. 원래 레디얼 파트는 지수함수의 사실은 지수함수의 증가함수의 감소함수예요. 지수함수의 증가의 감소예요. 지수함수의 감소잖아요. 지수함수의 감소라서 일반적인 개형이 요래요. 요렇다고. 일반적인 개형이 요렇다고. 알겠어요? 이런데 거기에 뭐를 곱해놨냐면 R 제곱을 곱해놨는데 이건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의 개형은 어때요? 요렇잖아요. 네. 요렇게, 요렇게.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적당히 타요. 예, 그래서 2차 함수처럼 증가하다가 지수함수처럼 감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2차 함수처럼 증가하다가 지수함수처럼 감소하는 거예요. 의미 알겠어요? 2차 함수처럼 증가하다가 지수함수처럼 감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수리적인 그 어떤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거리, 그러니까 바로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 정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방사상 분포 함수는 그 아래쪽 면적이 뭐가 된다? 전자 발견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이 9 있죠? 9. 9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앵글러 파트가요. 바로 9라는 것의 9를 어디까지 그린다고 했어요? 90%. 전자 발견 확률이 90%가 되는 영역까지를 9로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9, 9, 9, 이 9까지의 요 아래쪽 면적 있죠? 아래쪽 면적. 이 아래쪽 면적이 그게 0.9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색을 쓰니까 네, 질문인데요. 네. 저 구 중심이 원점이면은 네. 저희 왼쪽 부분은 못 그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요? 그냥 구의 중심으로부터 왼쪽 부분은 그래프에 표현 못하나?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거리는 달라요, 거리는 똑같아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의 함수값이 요 거리의 함수값이 요거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이 0.007이라고 하자. 네. 그러면 여기서도 0.007, 0.007, 0.007 이런 의미라고요. 네. 그래서 얘를 구로 그리고 이 원점에 일치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요. 방향은 상관없겠네요. 방향은 무관하죠. 거리니까요. 네. 앵글러 파트 했으니까. 어쩌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구형의 그림은 앵귤러 파트를 그린 거고 그 앵귤러 파트와 레디얼 파트를 이런 식으로 같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목의 그 핵 위치에다가 그래프의 원점을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 구형으로 그린 요 영역까지 그 영역까지 아래쪽 면적이 뭐라고요? 0.9면 뒤에 남아있는 부분의 면적을 다 합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나머지 면적이 0.1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도 여기까지 확률이 얼마라고요? 여기까지 확률이 얼마라고요? 90%. 그리고 요 면적까지가 몇 프로라고요? 요 면적까지가 0.9. 알겠어요? 뒤쪽이 0.1. 알겠죠? 이것도 여기까지가 면적이 0.9, 뒤쪽이 0.1.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다 그냥 그냥 뭐 그냥 무시하고 수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사실 엄밀한 의미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전자 발견 확률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왜냐하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적분해서 아래쪽 면적을 구해야 확률인 거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자체가 확률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수능에서 한번. 근데 수능에서는 쟤를 그냥 전자 발견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그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 됐죠? 됐죠? 자, 이때 재밌는 게 바로 뭐냐? 또 하나 중요한 거. The most probable radius. 자, 얘는 오. 다시. 그다음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빼먹었다. 자, 그러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의하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핵에서 그렇다면 전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핵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없다. 그 다음 vs 발견할 확률이 매우 적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전자요. 핵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핵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자체가 어디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어디를 통과해요? 0,0을 통과해 버리죠. 왜냐하면 여기 0 넣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핵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표현하는데 이게 핵도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크기가 있거든요. 크기가 얼마?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가 되면 10의 15승 미터 정도 적분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이 아닌 어떤 함수값이 나오긴 하겠네요. 엄청 조금. 예, 거의 있지도 않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작은 게 있겠죠. 해보면 짜증 나요. 그러면 그거를 전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느냐, 발견할 확률이 매우 적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 말을 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럼에도 핵에 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핵에 전자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합성. 바로 핵에 있는 양성자하고 핵에 접근한 전자하고 반응을 해서 중성자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핵이 유지돼요? 핵이 다른 걸로 바뀌어요? 핵이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핵이 안정해요? 핵이 자꾸 핵 변화를 해요? 핵 변화를 해서 다른 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막 많이 있는 물 분자의 수소 원자가 조금 있으면 막 중성자가 돼가지고 막 나와 이렇게 막 내 몸은 중성자 폭탄이야 막 이렇게 막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계산상으로 확률이 정말 작지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핵에 전자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핵에 전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까지 적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은 어쨌건 이걸 더 선호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요즘 가장 핫한 여자 연예인이 뭐 예를 들어 박보영.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부담이 박보영. 예를 들면 건동이 모자리. 블랙핑크의 리사 씨라고 해봅시다. 안 싫어요. 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자 쌤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공연이 바로 나간다. 태국에서. 예, 진짜? 쌤 블랙핑크 리사 블랙핑크 탓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죠. 오.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나 원래도 안 좋아했는데 형 싫어해.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분 엄청난 연예인이시잖아요. 연예인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시연이가 리사와 사귈 확률을 영. 너무 가깝다. 1000만분의 1이라고 합시다. 너무 큰데요? 그런가요? 1억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로 합시다. 너가 그 연예인이랑 사귈 확률이 1억분의 1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야 네가 그렇게 될 확률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뉘앙스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뉘앙스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만나. 시현이 얼굴이 무슨 아, 됩니다. 자, 요거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김종국이랑 상의 확률이. 자, 보세요. 좋아하네요.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하고 시작도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다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더 most probable radius. 자, 이게 뭐예요? The most probable radius. 자, 이게 뭐냐면 그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 최대인 거리. 요걸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근데 저게 뭐 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r 제곱 rn l 제곱을 거리에 따라 미분을 해서 0인 거리. 쌤. 그렇잖아요. 네. 저 뒤로 가면 이제 전자 발견 아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감소한다고. 최대인 확률, 최대. 그러니까 최대. 저 그냥 쭉 일정한 거리 거기 말하는. 아니 저 극대죠. 최대란 말을 못 읽어요? 최대만 있으면 최대보다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나요? 근데 도현이 이해해줘야 돼. 정말로요? 이 중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최대인 거리가 따로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있잖아요. 이거 저기랑 밝혔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인정한다고요. 자, 보세요.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때죠. 보시다시피 그래프 개형에서 어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그래프 개형에서 그 함수값이 최대한 여기 요 극대점 여기 알겠어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더 모스트 극소 좀 있는데. 프로버블 레이디어스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요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Z분의 A0를 놓고 양쪽을 이렇게 면적을 잡아서 적분을 하면 그 면적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그러한 핵에서부터의 거리를 더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능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었죠? 됐다. 그래서 사실은 그 더 most probable radius가 1S에서는 한 가지가 나타나지만 2S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3S에서는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서 극대인 위치를 더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면 저 지금 있습니다. 뭐요? N개만큼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됐죠? 네. 오늘 일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 109페이지에 109페이지 찾았어요? 내 교재 109페이지. 109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연수문제 3 보세요. 3. 이제 연수문제 3 같은 건 개꿀이네요. 개꿀. 네, 연수문제 3 같은 건 이거 잘 보세요. 3 같은 거는 그 금방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연수문제 3이 수능 기출이에요. 알겠죠? 네. 수능 기출.
자, 문제를 읽기도 전에 가가 무슨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S 오비탈. S 오비탈. 그리고 나가 Y축에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원래는 뭐란 얘기겠어요? 방사선 바로 방사상 분포 함수란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나온다. 네,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 전자 발견하지도 않고. 네, 그냥 전자 발견 확률이잖아요. 근데 전자 발견 확률이 아니고요. 원래는 방사상 분포 함수란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야, 이거 완전 쉬운데요, 문제가. 됐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기억. 원자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은 감소하나요? 증가 아니요. 네,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다 감소하죠. 증가하다 감소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원자핵으로부터 당연히 맞습니다.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 발견 확률은 같다. 맞나요? 맞죠? 네. 이게 아까 저 도연이가 물었던 이거는 여기는 그래프가 그려진데 여기는 왜 안 그려져 했던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내가 지금 봤는데. 예? 그래요. 고마워요. 자,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그래서 니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다음 디귿. 자, 가의 A는 뭐예요? 가의 A. 가의 A. 90%인 가의 A는 뭐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 90%인 바로 문제에서 A는 여기서 여기까지 반점을 A라고 하면 그건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 위치를 뜻하는 거라고. 이해했죠? 요 거리야, 요 거리. 그래서 가의 A는 나에서 자 원자핵으로부터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 밑줄 치세요. 원자핵으로부터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 밑줄 치세요. 여기가 the most popular radius. 자, 원자핵으로부터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 밑줄 쳤어요? 밑줄 쳤어요? 거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the most probable radius. 알겠죠? the most probable radius. 알겠죠? 그 값은 뭐로 표현되죠? 지금 1s 오비탈의 경우 A0 나누기 Z. 알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1s 오비탈이라는 것도 알겠죠? 네. 왜 이게 1s 오비탈이에요? 노드가 없어요. 그렇지, 노드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선생님, 4번은 노드가 2개이기 때문에 n-1이라 가지고 3s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수 문제 3은 알겠죠? 네. 자, 그다음 연수 문제 4. 이거 3s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밖에 안 돼. 자, 연수 문제 4를 보면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연수 문제 4는 자, 요것만 하고 코피 모로 합시다. 커피? 자, 거리고요. Y축에 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연수 문제 4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 B열. 방사성 분포 저는 자, 사실은 원래 뭐였었냐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사상 뭐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전자 발견 확률이라는 표현을 여러모로 막 잘 쓰니까 하여튼 알아두시고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래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건 S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S인지 아닌지 아무런 말이 없죠. S인지 아닌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냥 이것만 덜렁 있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이 말 쓰기 싫어서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거 이게 뭐예요? 노드. 무슨 노드? 라디얼. 레디얼 노드. 왜 레디얼 노드예요? 이게 왜 레디얼 노드예요? 거리에 따른 이게 거리니까요. 변수가 거리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도 뭐예요? 레디얼 노드죠. 그래서 지금 레디얼 노드가 몇 개 있어요? 2개잖아요. n-1이 그럼 이게 n 빼기 l 빼기 1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탁 넘어가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L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 빼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L이 3, L이 그 뭐냐면 n 빼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잘 봐. 가능한 조합은 n이 뭐부터 가능하겠어? 3이 가능하겠지. n이 1이면 이게 음수가 되잖아.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n이 3이면 L이 뭐가 되겠어? 0. 4, 1. 4면 1. 5면 2. 이렇게 되겠지? 5, 2,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n이 3, l이 0일 때 무슨 오비탈이라고 해? 이걸 3s라고 하지. 네. 4P 1이면 뭐야? 4p. 5이면 뭐야? 5d. 그래서 얘는 3s, 4p, 5d 중에 하나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정말로 3s, 4p, 5d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이렇게 다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이렇게 뭐 함수값의 대소 이건 다르겠죠. 이게 뭐 실제 함수값의 뭐 크냐 작냐 이건 다르지만 이렇게 레디얼 노드가 두 개 나타나서 볼록한 거는 3s, 4p, 5d가 다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들 중에 나와 있는 답을 골라주면 답이 3번 3s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4P 5D 나와 있고 모두 고르시면 다 골라요. 네, 다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막 3개 적으시고. 아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아니 그럼 대만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